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험을 고발에 대해 찬입니다. 네, 우리 보고 채널 우리 운영하시는 두 분 한 달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여전히 바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보고 채널 시작하기 전에 저 푸른 하늘을 한번 쳐다보고 네. 꽉 막혔고 창문도 닫혀있는데요. 네. 아마 스크린으로 다시 나갈 겁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추가 해지 환급 받은 실제 사례들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땡땡 의뢰자분이시고요. 이분 보니까 보험을 두 가지를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첫 번째 보험 같은 경우는 땡땡생명에 무배당 변액 유니버셜 생활비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을 가입하셨어요. 총 납입보험료가 830만원 가량, 해지 환급금은 약 390만원, 추가로 해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약 한 450만원 정도였어요. 이분이 계약 체결 목적을 체크해 주신 걸로는 노후자금, 연금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셨고, 자필 서명도 안 하셨다고 하네요. 자필 서명은 안 하셨고, 근데 설계사가 신규 계약을 하기 전에 기존에 유지하던 계약에 대해 해지를 권유한 적이 있으신가요? 있다고 체크를 좀 해주셨고요. 좀 억울하다고 부당하다고 느끼는 내용은 변액 유니버셜 생활비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전혀 없었음. 생활비는 사망보험금에서만 지급이 되나 생활비를 받는 시점까지 적립된 사망보험금에서만 지급된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함. 그리고 변액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전혀 없어 그동안 한 번도 펀드 변경을 하지 않았음. 두 번째 보험이 또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땡땡 생명보험이었고요. 더 알찬 플러스 유니버셜 종신보험을 가입하셨습니다. 총 납입보험료가 약 256만원 가량, 해지 환급금이 74만원, 추가로 해지 환급 받을 수 있으셨던 금액이 약 189만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납입보험료 중 사업비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종신보험이었다. 그리고 이 보험 같은 경우는 세미나 영업, 브리핑 영업, 재무 강의 등을 통해 가입한 보험이었고요. 부당하다고 느꼈던 부분은 2년 의무 납입을 하고 확정금리에 복리이자에 언제든지 넣고 빼서 쓸 수 있는 입출금 통장과 같고 수수료는 없다. 이건 뭐 그냥 저축통장금 아닌가요? 그런 식으로 설명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요. 뭐 비과세 통장이다. 네. 수수료 입출금이 편하니까 통장으로 활용해라. 이렇게 장점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종신보험에 대한 설명은 거의 없었고 중간에 중도 인출을 했을 경우나 해지했을 경우 이런 단점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 며칠 전에 통화했을 때도 저축성을 강조했다. 두 가지 보험을 다 가입했는데 한 2년 정도 차이를 두고 똑같은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이걸 좀 부연 설명을 드려보자면 변호사님께서 작성했던 서면 내용을 조금 기반으로 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앞에서 고매니저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분은 두 가지 보험을 가입하셨는데 보험사가 각각 다르셨어요. 설계사도 달랐고 처음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옵니다. 기존 보험의 취급설계사가 그만둬서 취급설계사 본인으로 변경이 됐다. 뭐 만나서 설명드릴 내용들이 있으니 만나야 된다. 그래서 만나서 설명을 듣게 됩니다. 결국은 기존 보험이 저축보험이었어요. 기존의 그 저축보험보다 이 해당 보험인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이 돈을 모기에 더 적합하니 기존 걸 해지하고 요걸 가입해라. 이게 뭐죠? 부당성한 계약이죠. 그리고 상품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좀 상품명을 정확히 읽어봐 드리면은 변액 유니버셜 생활비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입니다. 포인트가 뭐냐면 생활비 받을 수 있는 이라는 뜻은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마치 뭐 저축보험인 것처럼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변호사님께서 서면에 넣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사건 보험의 상품명을 보더라도 생활비 받을 수 있는 이라는 문구가 마치 해당 상품을 저축상품으로 오인하게 만들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보험 상품명은 보험업법 감독 업무 시행 수칙상 보험 상품의 특징과 보장 내용에 부합하지 않은 명칭 사용이나 불명확한 표현을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범위나 지시가 없다 보니 오용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에 최근 금감원에서 보험사로 불확실한 보장, 과장, 오인 표현 개선 안내를 연내 자체 검토해 변경하도록 조치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변액 보험이었던 것도 맞잖아요. 적합성 검사는 안 해도 되는 상태. 뒤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가입 당시에 그 계약서를 받아봤더니 A라는 사람을 통해서 가입을 했는데 B라는 설계사가 취급 설계사로 버젓이 적혀 있었습니다. 경유계약이죠. 그렇죠.
변액이라는 상품의 특성상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고 그 운영 수익이 마이너스일 경우 그 손해가 고객에게 그대로 귀속되는 위험성이 있는 상품이다 보니 2011년 1월부터 변액 적합성 검사라는 것을 시행을 했습니다. 근데 보통 변액 적합성 검사라는 게 이 고객의 성향과 이 위험성 있는 상품과 부합하는 경우만 보험가입이 가능하는데 설계사들이 이 질문 지표를 보여주지 않고 본인들이 대답을 하고 설명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변액 적합성 질문지에 대해서는 본 적조차 없고 설명도 대리 설명이 됐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적합성의 위반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습니다. 이게 지금 고객 보관용 청약서를 저한테 주셨거든요. 여기 보면은 의무 납입은 2년만 하면 된다. 7년 납입 후에 적립 전환이 가능하다. 그리고 계약자고 피보험자가 변경 가능하다. 피보험자는 변경 불가능합니다. 계약자는 변경 가능하겠지만. 그리고 요건 같은 경우가 일전에 제가 한번 채널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 건이 협박을 했던 건입니다. 모르는 일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서 민원 취하하지 않으면 당신과 법무법인 신성을 형사고소하겠다. 수용됐는데요. 저희가 잘못하는 게 있어야지 형사고소를 당하죠. 이 애매한 얘기로 고객들 협박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약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문제로 민원 제기를 했고 민원이 수용돼서 전액 환급이 가능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계약 같은 경우인데 유니버셜 종신보험이 앞에서 말한 것 중에 이제 변액이라는 기능만 빠졌죠. 결국은 종신보험인데 이 건도 마찬가지로 돈 모아라. 그래서 상품 설명 미이행을 원인으로 삼았고 설계사가 이거 가입하면 경품을 주겠다.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줬더라고요. 네, 그것도 증거로 제출을 했고 이거는 브리핑 영업을 통해서 보험가입이 된 케이스입니다. 그 설계사가 민원인의 근무지를 찾아왔고 민원인 동료들 10명 정도를 대상으로 이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결국은 종신보험이 돈을 모기 적합하니 보험가입해라. 이렇게 해서 보험계약을 했던 거고요. 개인적인 경험이긴 한데 이 보험사 있잖아요. 예. 브리핑 영업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많이 해요. 이게 지금 은행 계열사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렇게 은행 계열사 이름을 쓰는 보험사들이 이런 식으로 영업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고객들은 심지어 보험 상품인지 모르고 가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거 좀 문제가 심각한데요? 예, 그렇죠. 네. 대표적인 보험사들이 뭐 KDB 생명, DGB 생명, 농협 생명, KB 생명 얘네들이 보험회사라는 얘기도 잘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이렇게 브리핑하는 경우는. 왜냐하면 브리핑이라는 거 1대 다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짧은 시간 안에 일방적으로 내용만 전달하다 보니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금융감독원조차도 이 영업 방식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 당시에 청약서 상품 설명서를 받아봤더니 자필 설명을 모두 다 하지 않았더라고요. 예, 누군가는 했겠죠. 뭐 설계사가 했다든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문제로 삼았고, 그리고 이분은 설계사하고 통화했던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 내용을 조금만 얘기해드리자면, 아니나 다를까 계속해서 잘못된 설명을 합니다. 설계사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2.75%대 가입을 했고 복리 비과세 고정금리 상품이며 20년을 납입해야 하는 상품이나 의무 납입 기간인 가입일로부터 2년 이후에는 쉬어가도 된다. 쉬어가면 어떻게 되냐는 민원의 질문에 다른 보험은 실효가 되는데 해당 상품은 그래도 유지가 된다. 근데 이게 기능이 있는 건 맞습니다. 이게 유니버설 기능인데 중요한 건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일절 설명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런 통화 녹취 내용까지 서면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분 같은 경우는 두 건의 보험을 의뢰하셨고 단 1원의 손해도 없이 두 건 다 환급을 받으신 케이스입니다. 하땡땡님 사연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성공 사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